안녕하십니까. 최민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쇼킹한 그리고 정말 신박한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역시 미국의 퀸타나 인권보고관이 아니 우리 YTN, MBC 이 언론들 가짜뉴스 왜 이러냐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 알려드리겠고, 박상학 대표 이야기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악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문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진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죄로 1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문재인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대북전단 살포를 엄벌하라는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탄압하는 행위를 형법 제93조 여적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넣으려 하느냐라며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재인은 30년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표의 이러한 공세적 활동은 최근 지난 2월에 미 국무부 차관을 면담한 뒤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미 정부와 의회,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국내 자유 세력이 연대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박상학 대표, 자 여기 있고 또 최대집 한국의사협회장이죠. 이 두 분이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이적죄, 여적죄 이렇게 합해서 고발했는데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연설했죠. 그 연설 직후에 지금 뭐 이 전 경찰청에서 이 수소 헬륨 가스 업체까지도 이잡듯이 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난리냐 이런 원천 봉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나씩 리스트 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상학 대표를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죄. 그리고 김여정이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리고 이제 대북전단 다시 또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그 다음날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 대북전단 금지법 발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 이게 여적죄.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법 폐기해라.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해줘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지하고 이렇게 압살하는 행위, 이거 일반 이적죄.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했는데, 최근 몇 년간 그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여적죄, 이적죄 이런 걸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검찰에서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검찰 분위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레임덕에 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미 국무부까지도 등에 업고 있는 이런 박상학 대표의 이 고발장을 과연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건을 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는데, 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 직전에 뭐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막 공세를 했었죠. 그러니까 먼저 탈당해라 라고 당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뭐 촉사라고 불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촉사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사장까지, 그 재단 이사장까지 하는 그런 아주 이중인격적인 희한한 그런 행태를 보이던데, 여하튼 뭐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죠. 그래서 입거 돌뒤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런 당시와 같은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송영길이
지금 이제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나 이 완전히 그냥 파도 속으로 휩쓸려 내려가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 파도 속에 나는 안 갈란다. 그래서 당하고 청이 지금 이 갈등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니야. 빠져 죽으려면 너나 빠져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조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어요. 딱 노무현 말기하고 비슷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노무현 말기 때 자기네들이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 지난 4년간 그 노무현 말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블로킹을 해왔었어요. 리커버리 하고 다 해왔었는데, 그러나 180석 이후에 너무 오만했죠. 여기에서 이제 도저히 리커버리가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아무튼 박상학 대표 이 고발장 입건이 되어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제인권단체, UN 이런 단체들까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비난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우리 언론, YTN, MBC 이런 공영 언론이 완전히 그냥 왜곡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북한 인권보고관 퀸타나가 완전히 열받아 버렸습니다. 반박声明을 내놨어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일부 매체의 왜곡 보도를 성토하며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 왜 이렇게 타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자신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바뀐 적이 없으며 일부 한국 언론의 왜곡 보도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내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내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보도는 국내 MBC, YTN 등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이 11일 이후 내보내기 시작한 보도들인데요. 이들 매체들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가짜뉴스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RFA 인터뷰에서 언급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이라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요건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전단살포 통제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주민들에게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 같은 반박은 유엔은 물론 전 세계에 서비스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세계로 알려졌는데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제기구의 고위 관료 발언까지 왜곡해 가짜 뉴스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한국 주류 매체의 행태에 대한민국 저널리즘 실종시대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뭐 이렇습니까? MBC, YTN 정말 참 남사스럽네요. 자, 이 퀸타나 보고관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MBC, YTN 뉴스를 보고나 있겠습니까? 또 한글 뉴스를 또 볼 리도 없죠.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보고관님 지금 이런 보도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알려졌어요. 보도가 됐는데 지금 보고가 올랐어요. 지금 이 내용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RFA 그 의회 전문 매체죠. RFA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대북 전단금지법 지금 한국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단을 날릴 때마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그게 포사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 초토화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이 죽고 이러면은 합리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전단을 날렸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단 날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MBC와 YTN은 그 앞뒤 싹 다 자르고 즉각적으로 타격한다면 요거 딱 자르고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걸 딱 자르고 딱 한 거죠. 정말 나쁜 X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이 퀸타나 북한 특별 보고관이 나 그런 적 없다.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 매체죠. 여기를 통해서 지금 반박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 국무부에서 이 상황을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 MBC와 YTN은 왜 이랬냐? 우리 달림이 하고 있는 박상학 대표 집어넣는 이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게 아닐까요?
왜? 지금 달림 때문에 이 달림이 박상학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하겠다. 문재인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달림과 저기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여기에 심각한 의제가 될 수 있겠죠. 국내 여론은 안 좋죠. 뭐 심각한 의제에 대해서 나중에 뭐 또 문제 생기면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거짓말 하면 되고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 오늘은 좀 넘기자 하는 차원에서 얄팍한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퀸타나 보고관이 이렇게 나 그런 적 없는데 MBC YTN 너들 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류 언론에서 이걸 또 잘 안 다뤄주니까 제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놈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희한한 신박한 아이디어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 서열 3위이자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였던 리즈 체인이 당 의원 총회 의장이 당 지도부에서 쫓겨나며 공화당이 급격히 친 트럼프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른바 트럼프 10년 집권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명 전 대통령실을 신설하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플로리다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10년 집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에 입성해 공화당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과 해리스에게는 지옥문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100석 중에서 34석, 하원 435석 전원이 교체되는데요. 이미 각 주에서 선거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대단히 까다롭게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무난하게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화당 측의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하원에 입성해 하원 의장에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트럼프는 즉각 바이든, 해리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이들이 직무를 정지시킨 뒤 하원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2년간 수행한 뒤에 2024년 선거와 28년 선거를 모두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 지지자들 측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나리오라서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공화당이 내년 선거에서 상하원을 탈환하고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 주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시나리오고 그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다 주 상원 의원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라면 플로리다에서 아빠와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상원,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진기록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했던 공화당의 이 상위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이렇게 되고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 또 정치인들 이 후원금이 끊기거나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또 상원 이 중간 선거에서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후보들로 거의 뭐 도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다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성향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원에 출마하면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래가지고 당내 하원 의장 이제 그렇게 해서 하원의 다수당이 되고 하원 의장 당내 선거에서 먹어버리면 하원 의장 되는 겁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죠. 그리고는 이제 탄핵해버리겠다 이건데 지금 상원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여기에서 34석을 교체하는데 공화당은 또 트럼프 지지자들 측은 우리가 67석 할 수 있다. 34석 교체하는 거 여기서 그냥 압승해가지고 토탈 공화당 67석을 이루어낼 수 있다. 왜냐 탄핵을 가결하려고 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67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원 현재 이제 218대 212 그리고 공석 5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하원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원에서 과반이 되면 이거는 뭐 한 석만 더 많아도 탄핵 가결되죠. 그리고 상원에서 67석만 확보하면은 탄핵 가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장으로서 자, 대통령, 부통령,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니까 다 탄핵으로 날려버리면서 직무 정지를 시키면은 그럼 넘버 3, 국가 넘버 3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직무대행이죠. 하원 의장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남은 2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진짜로 24년에 또 대통령 출마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 한번 했던 거 이거와는 관계없이 다시 재선에 다시 리카운트가 되니까 또 28년에 또 대통령 출마해서 또 되고 이렇게 하면 이 하원 의장으로서 권한대행 2년 그리고 제대로 된 8년 해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내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밀어드릴게요.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가 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뭐 하원 의원 출마하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좋아 이거 한번 하자.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다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결심을 할까? 그렇지만 워낙 또 정상적인 그런 보편적인 사고와는 아주 다른 행동들을 보여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원 의원 한번 하고 하원 의장 한번 먹어버리자 라고 또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 거 내가 똑같이 내가 한번 갚아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지난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결과까지도 아주 놀라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얘기 단속이 심하니까 제가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결과 확실하게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